안녕하세요. 파이큐티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젯이라는 걸 알아봤는데요. 위젯은 입출력을 할 수 있는 GUI의 가장 간단한 구성 요소였습니다. 라인 에딧 같은 걸 이용해서 텍스트를 입출력할 수가 있고요. 콤보 박스나 체크 박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 보셨으면 지난 시간부터 공부하는 게 좋고요. 네, 오늘은 이 위젯을 적절하게 배치시켜주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한국말로 말하면 배치인데요. 화면상에 나오는 각종 위젯을 배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GUI는 각 구성 요소들이 보기 좋게 배치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알아볼 레이아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장 간단하게 화면을 띄울 수 있는 부분을 카피해 왔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부분은 똑같고요. 역시나 다이얼로그 클래스를 받아오고 그 다이얼로그 클래스에 메인 레이아웃, 버티컬 박스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서 이 버티컬 박스 레이아웃을 세팅했습니다. 편의상 크기는 500x 500으로 했고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화면에 500픽셀 곱하기 500픽셀의 빈 창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창에는 아직 아무것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빈 창이 뜨는 것입니다. 이제 레이아웃에다가 하나하나 위젯과 레이아웃들을 설정을 해서 이 창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레이아웃에 담을 위젯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편의상 그냥 버튼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젯 1은 Q 푸시 버튼에 위젯 1 2번이랑 3번 그리고 2번이랑 3번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위젯 1, 2, 3를 모두 푸시 버튼으로 만들었고요. 이 푸시 버튼 레이아웃을 메인 레이아웃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한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add 위젯을 통해서 위젯 1, 위젯 2, 3를 메인 레이아웃에 넣었고요.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레이아웃 1번부터 2번, 3번이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메인 레이아웃이 버티컬 박스 레이아웃이었기 때문인데요. 버티컬, 즉 수직 방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dd를 시켜준 순서대로 위젯 1, 위젯 2, 위젯 3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담기게 됩니다. 물론 이 레이아웃을 가로 방향으로도 넣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 V를 H, 버티컬을 호리젠탈로 바꿔주면 됩니다. 호리젠탈은 수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젯 1, 위젯 2, 위젯 3가 순서대로 수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위젯 1, 위젯 2, 위젯 3가 한 줄에 수평적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버튼의 크기는 아직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버튼의 가로 길이는 우리가 창을 바꿈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세로 길이는 요 폭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PPT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Q 버티컬 박스 레이아웃은 위젯을 수평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고요. 호리젠탈 박스 레이아웃은 가로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수직 방향 배치, 수평 방향 배치는 1차원 배치잖아요. 화면은 기본적으로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 배치를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Q 그리드 레이아웃을 쓰면 되는데요. 그리드는 격자라는 뜻이니까 위젯을 격자처럼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Q 그리드 레이아웃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어 주고요. 우리는 2x2로 요 한번 버튼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4개가 필요하게 되고요. 메인 레이아웃에 add 위젯은 똑같고 첫 번째 위젯을 add 한다는 것까지는 똑같고 여기서는 2차원 배치이기 때문에 요 첫 번째 레이아웃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0,0 이 행렬의 행성분과 열성분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파이썬은 숫자가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첫 번째 위젯은 0,0의 위치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젯은 0,1, 그러니까 0행 1열 성분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버튼은
네, 1행 0번째 열, 네 번째 버튼은 1,1. 그래서 오른쪽 아래가 되게 됩니다.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네, 버튼 하나, 둘, 셋, 네 개가 2행 2열의 행렬처럼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역시나 창을 움직여도 크기는 바뀌긴 하지만 요 위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리드 레이아웃은 2차원 배치다. 2차원 배치를 시키는 거고, 예시에서는 4개를 2x2 행렬처럼 배치하는 거였다면 뭐 6개가 있으면 이렇게 3x2 행렬처럼도 배치할 수 있다. 요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그리드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버티컬 레이아웃, 호리젠탈 레이아웃, 그리드 레이아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은 요것들을 조합해서 매우 다양한 그 위젯들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조금 더 복잡한 위젯의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와 같이 뭐 이런 형태의 5개의 위젯을 배치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버티컬 레이아웃도 아니고 수평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격자를 이루고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위젯 3가 이렇게 크게 있기 때문에 얘가 일반적인 격자는 아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전체 구성 요소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됩니다. 세 부분으로 위젯 1과 위젯 2를 하나로 묶고 위젯 4와 위젯 5를 하나로 묶으면 요게 세 가지의 덩어리가 되잖아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요 세 덩어리는 수직 방향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위젯 1과 위젯 2를 수평 방향으로 하나로 묶고 위젯 4와 위젯 5를 수평 방향으로 하나로 묶고 레이아웃 1, 위젯 3, 레이아웃 2를 수직 방향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5개의 위젯을 배치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실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은 일단은 볼 수 있게 만들고, 일단은 위젯이 5개가 필요하잖아요. 위젯 5개를 만들어주고 레이아웃 부분은 잠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1과 위젯 2를 레이아웃 1을 통해서 묶어야 되는데 얘는 수평 방향으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 1은 그 호리젠탈 박스 레이아웃이 되고요. 레이아웃 2 역시 그 호리젠탈 박스 레이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메인 레이아웃은 수직 방향으로, 전체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1, 위젯 3, 레이아웃 2를 수직 방향으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메인 레이아웃을 버티컬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레이아웃 1에는 add 위젯 1이랑 위젯 2를 넣어야 되고요. 레이아웃 2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젯 4와 위젯 5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메인 레이아웃에 이제 add 레이아웃 1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dd 위젯이 아니라 add 레이아웃이 됐고요. 레이아웃 1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메인 레이아웃에 add 위젯을 넣어야겠죠. 위젯에 세 번째 위젯 넣고 맨 마지막에는 메인 레이아웃에 add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2를 넣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오른쪽의 모양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위젯들이 배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역시나 크기는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방의 크기는 계속 바뀌게 됩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원하는 위젯 배치가 있으면은 이 원하는 위젯 배치를 수평, 수직, 격자 요 세 가지 그리드로 한번 부분 해체와 통합을 하는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2개를 묶고 밑에 2개를 묶으면 이 전체가 하나의 수직 방향의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본 것처럼 한번 코딩을 했습니다. 조금 다른 걸 해볼까요? 지금 오른쪽에는 조금 더 복잡한 건데요. 얘네는 아마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요? 딱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자르면 위젯 1과 위젯 2, 3, 4, 5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나눠야 되고, 오른쪽에 4개는 이렇게 또 나누면 위젯 2와 위젯 3, 4, 5가 나뉘고, 위젯 3, 4, 5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나누면 위젯 3과 위젯 4, 5가 나뉘고, 위젯 4, 5는 이렇게 나누면 수직 방향으로 나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전체는 색깔 네모친 레이아웃을 통해서 묶어주면 됩니다. 요것도 한번 예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1, 2, 3, 4, 5는 그대로 놓으면 되고요. 네. 색깔로 친 레이아웃 1, 레이아웃 2, 레이아웃 3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작은 레이아웃부터 만드는 게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 3번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그 레이아웃 3번부터 만드는데, 3번을 4번과 5번을 수직으로 묶어주는 거기 때문에 Q 버티컬 박스 레이아웃이 되고요. 레이아웃 3번에 add 위젯에 4번이랑 5번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2를 만들면 되는데, 레이아웃 2는 Q 호리젠탈 박스 레이아웃이 되고요. 그 레이아웃 2에는 add 위젯 3번 위젯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만들었던 레이아웃 3번을 넣어주면 됩니다. add 레이아웃을 하면 되는 거고요. 레이아웃 1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레이아웃 1번은 위젯 2와 밑에 있는 레이아웃 2를 수직 방향으로 묶는 거기 때문에 Q 버티컬 박스 레이아웃이고, 레이아웃 1에는 add 위젯에 2번을 넣고 레이아웃 2번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메인 레이아웃에다가는 add 위젯 1번을 넣어줘야 되고요. 메인 레이아웃에다가 add 레이아웃 빨간색으로 표시한 레이아웃 1번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전체 메인 레이아웃은 수평적으로 묶는 레이아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레이아웃을 버티컬이 되어 있던 걸 호리젠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오른쪽 레이아웃과 위젯 패치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역시나 버튼마다 크기가 좀 달라서 오른쪽과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 위치 관계를 보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위젯들의 위치 관계와 우리가 만든 위젯의 위치 관계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의 크기를 바꿔가지고 진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작업은 일단은 나중 강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젯들의 위치만 배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클리어를 했고, 조금 더 복잡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예시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뭔가 축구의 포메이션 같죠? 433 포메이션. 제가 유로 2020을 해서 축구를 가끔씩 보는데, 그래서 한번 433 포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골키퍼까지 포함해서 11개의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이 1, 4, 3, 3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은 이렇게 역시나 수평의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3개, 중간에 있는 3개, 밑에 있는 4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축구 포메이션을 예시를 들었으니까 역시나 여기는 공격수 3명, 미드필더 3명, 수비수 3명을 이렇게 레이아웃을 통해서 묶고, 요 묶인 레이아웃과 골키퍼 위젯을 포함해서 세로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묶어주면 된다. 쉽죠? 그러니까 요 예시가 앞에 했던 예시보다도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체적인 메인 레이아웃은 호리젠탈이 아니라 일단은 버티컬이 돼야 되고요. 버튼이 11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위젯은 다 만들었고, 위젯을 묶어줄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레이아웃 어태커. 공격수의 위젯 1, 2, 3를 묶을 레이아웃 어택은 Q 호리젠탈 레이아웃이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위젯 4, 5, 6을 묶을 미드필더 또 호리젠탈
박스 레이아웃이고요. 디펜더도 역시나 수평 방향으로 묶는 레이아웃입니다. 이제 레이아웃 어태커에는 add 위젯, 위젯 1, 위젯 2, 위젯 3 넣어주면 되고요. 레이아웃 미드필더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add 위젯, 위젯 4, 위젯 5, 위젯 6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마지막에 디펜더도 위젯 7번부터 8, 9, 10 8, 9, 10 됐고, 마지막에 위젯 11번은 위젯 11번을 그대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위젯 11만 포함하는 하나의 레이아웃을 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위젯 자체를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메인 레이아웃에다가 add 레이아웃 위에서부터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테커 넣고, 미드필더 넣고, 수비수 넣고, 이제는 add 위젯으로 위젯 11번까지 넣으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네, 실행을 시켜보면 역시나 버튼마다 크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위치 관계로 볼 때 1, 4, 3, 3 이런 배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지금은 버튼에다가 아무런 기능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도 뭐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뭐 축구 포메이션에서 선수를 소개하는 GUI를 만들었다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뭐 선수의 얼굴이 뜬다든지 선수의 소개가 뜬다든지 그런 한번 액션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좌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평으로 배치하는 것, 수직으로 배치하는 것, 격자로 배치하는 것, 그리고 요것들을 잘 섞어서 우리가 원하는 위젯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